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입니다. 저도 나름으로는 남다르고 각별한 연애담을 품고 있어서 여기에 풀어볼까 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과 연애해서 지금까지 사귀며 동거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고 함께 산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친은 저를 끔찍이 위해주고 제가 무슨 투정을 하건 다 받아주며 저를 위해서 사는 남자입니다.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도 항상 먼저 와서 저녁을 지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지요. 저는 부근의 마트에서 일하느라 교대 시간이 조금 늦은 편이기도 하고 중간에 회사에서 주는 간식을 먹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저녁을 그리 급하게 먹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는 열심히 저를 위해 저녁을 짓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저녁 8시쯤에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가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더구나 일도 2가지나 하고 있지요. 본업인 사무실 일이 끝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1시간 반 정도 가르칩니다. 중등 영어를 담당하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잘해온 과목이기도 하고 늘 영어로 된 소설을 읽거나 해서 그 정도는 준비 없이 바로 가르칠 실력은 되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는 7시 반쯤에 차로 20분 거리인 집으로 와서는 피곤할 텐데도 저를 위해서 급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그날 새벽에 도착한 식재료와 밀키트를 그저 끓이기만 하는 거지만 고생 맞춰서 밥상을 차려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남친은 가정을 꾸려가고 가족들이 행복해하도록 애를 쓰며 그렇게 작은 행복들이 알알이 익어가는 것이 너무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자잘한 행복이 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바가 없어서 그 이상의 것에는 눈이 가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가 집안 살림도 분담해서 잘하고 있고 매달 집 월세도 둘이서 정확히 반씩 내고 있고 살림에 들어가는 비용도 똑같이 나눠서 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에게도 굳이 우리의 동거를 숨기지는 않습니다. 우린 서로를 부부라 여기고 있고 지인들도 다들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결혼이라는 형식에 묶이지 않은 것일 뿐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느 부부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가지고 정식으로 서류상에도 부부로 기재가 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고려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정식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니 가질 수 없다고 남친이 못 받고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덜컥 낳으면 자라나는 아이는 자신이 남들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는 항상 말하고 있죠. 더구나 아이가 우리 삶의 자유를 속박하고 결혼으로 이끄는 이유가 되는 것은 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부부로 사는 이유에는 남친의 어린 시절 상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남친의 엄마는 첫사랑과 연애하다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서둘렀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 연인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아직은 결혼을 할 시기가 아니니 임신은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는 거였죠. 20살 혼자 객지에 와서 자취하고 있던 제 남친의 엄마는 혼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저의 남친은 엄마의 어려운 결정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지만 애틋한 정은 못 받고 자랐다 합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 힘겨웠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진 건 이 아이 때문이었다 하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 버린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저의 남친은 성장기 내내 몹시 구박을 받으며 주눅든 채 자라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단란한 친구들의 가족을 부러워하며 슬픈 사춘기를 외롭게 보내면서 그는 막연한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에게는 자신과 같은 인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 그것 말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자신도 불행했고 그의 엄마도 불행했다고 제 남친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지요. 엄마도 너무 힘들게 사느라 지쳐갔고 미혼모 가정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기에는 엄마의 나이가 너무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를 만나더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지요. 하지만 제 남친은 이미 나면서부터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 느끼고 겪어왔던 터라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어떤 조율이나 의견 교환 같은 것은 이미 원치 않게 될 정도로 상대남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주위에서도 다들 그녀의 새 인생을 축하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새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 저의 남친은 엄마와 친분 있던 아줌마 집에서 하숙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지요. 그렇게 그는 남은 고교 시절을 남의 집에서 외롭게 보내며 학업을 이어가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남친의 엄마는 새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를 뱃속에 가진 채였고 어느덧 그 집 식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저의 남친은 이상하게도 엄마가 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친은 앞으로 자신의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번민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카센터에 들렀다가 거기서 격리를 보고 있던 저를 우연히 다시 만나서 사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결혼이란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었기에 남친과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던 그는 저와 일정 부분 타협을 하여 우리는 결혼에 얽매이지 않은 채 아이 없이 사실혼 사이로 살아보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년이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애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친은 항상 조심하며 밤일을 치릅니다. 저는 결혼으로 서로를 구속하며 서로의 친밀도가 평범해지고 결국에는 가족이란 이름하에 서로의 감정이 밋밋해지는 것이 싫기에 지금의 우리 사이에 놓인 적당한 긴장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쩌면 동거를 합리화하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큰 불편 없이 지금의 작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미 제 남친이 큰 아들이나 마찬가지이고 그의 성장기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지금의 삶이 육아 과정과 진배 없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